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3부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몇 년 전 메리언 더글라스가 수업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2번이나 비극을 겪었다. 첫 번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더글라스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달 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쁜 딸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마저 5일 만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이은 2번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지요.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마치 바이스, 즉 기계 공작에서 공작물을 끼워 고정하는 기구에 물려있고 바이스가 저를 점점 옥죄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을 까닥이기조차 힘든 상황을 겪어봤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게는 4살 배기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처연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 데에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는 배를 만들면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바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 계단, 블라인드, 문 손잡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작성한 목록만 무려 242개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그 일을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주에 2번은 뉴욕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고향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가고 적십자와 같은 자선기관에 기금을 모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의 여유가 없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믿기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발견 덕분에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5개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작업요법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를 마치 약처럼 처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주창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일,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를 쳐박고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 위험하다. 여가를 즐겨도 되는 자유시간. 가장 행복에 겨울 법한 그 시간에 걱정이란 이름의 음울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상태에 가깝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자연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공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 정도다. 전구를 깨트리면 자연스레 공기가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버린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여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첫째, 늘 바쁘게 살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